광고 마케팅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거든요. 왜 베스트셀러가 됐느냐? 그러면 수익도 퍼스널 브랜드도 한 큐에 다 잡을 수 있다. 좋아하는 일로 먹고 살 수 있다. 오늘은 팔리는 콘텐츠는 무엇이 다르냐 이거 마무리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. 그냥 핵심만 요약하면 팔리는 책과 좋은 책은 다르다. 그러니까 훌륭한 책을 써서 그걸 팔 생각을 하지 마세요. 처음부터 그 둘은 다르다. 팔리는 책을 기획하셔야 된다. 그 다음 어떻게 더 잘 쓰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다. 무엇에 대해서 쓰느냐가 이미 대부분을 결정한다. 잘 쓰느냐보다 경쟁 상황이 중요하다. 그러니까 경쟁이 약한 분야를 잡아서 쓰는 게 더 중요하다. 이런 말씀을 해드렸어요. 나머지 이 세 가지 오늘의 2강. 첫 번째, 제작을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중요한 거는 유통이에요. 이거를 어떻게든 만들어서 완성을 시켜서 얘를 시장에 내놓는 것, 그걸 유통이라고 하잖아요. 거기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된다. 그러니까 수많은 그 콘텐츠 마케팅 뭐 그 구루들이 말하는 게 있어요. 콘텐츠를 만드는데 3을 쓴다면 나머지 7은 그 콘텐츠를 마케팅하는 데 써라. 그 마케팅이라는 결국 사람들한테 가 닿는 거죠. 시장에 떠돌아다니게 하는 것. 그러니까 거기에 더 많은 노력을 하셔야 돼요. 그러니까 쓰는 것은 그 전체의 일부일 뿐이다. 예를 들면 제가 크몽 PDF는 제가 PR라고 늘 말씀드리는데 크몽 시장이 되게 작아요. 그러니까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어지는 거죠. 최대한 많은 곳에 유통을 시키는 게 중요하다. 최대한 많은 서점에 들어가야 돼요. 최대한 많은 블로거들이 말을 해야 되고요. 교보문고 S24 알라딘 이런 뭐 메이저 서점에 당연히 들어가야 돼. 밀리의 서재 이런 거 요새 좀 트렌디 하잖아요. 그런데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염두를 하셔야 된다. 제작하고 끝이 아니다. 두 번째, 더 중요한 게 있어요. 블로그예요. 블로그 또는 소셜미디어, 이런 유튜브도 포함해서요. 왜냐? 사람들이 책을 사는 그 journey라고 하거든요. 그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나 이 책 사야 되는데 하고 서점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세요. 그런 경우도 있죠.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책을 사는 경로를 보시면요. 이것저것 검색하다가 어떻게 이렇게 뭐 알고리즘 또는 어떤 키워드에 의해서 나한테 콘텐츠가 와요. 근데 그 콘텐츠가 마음에 들어.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콘텐츠가 이런 책이래. 그 책 링크를 누르게 되고 그 책을 보니까 괜찮아서 사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. 요새는 대부분 이렇게 이런 저니를 거쳐요. 여기 이래도 위탁 판매가 어려워요. 이 책 같은 경우에 제가 광고 마케팅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거든요. 왜 베스트셀러가 됐느냐? 제가 위탁 판매를 이렇게 하면 좋아요라고 블로그를 막 해놨거든요. 위탁 판매나 쇼핑몰 검색하면 제 블로그가 되게 위에 떠요. 이거 쉽게 설명한 책이 있네? 하고 링크를 타고 와서 그 책을 구매하시는 걸로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 있어요. 혹은 제가 유튜브에 보면 쇼핑몰, 집에서 하는 부업 이런 식으로 영상을 몇 개 올린 게 있어요. 예전에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런 위탁 판매라는 게 있네? 했는데 이 사람이 책을 썼대. 링크가 있대. 클릭해서 들어가 봐서 구매하게 되는 경우. 이렇게 해서 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. 홍보 하나도 없이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작보다 유통이 중요한데 유통보다 사실은 더 베스트셀러가 되게 하는 건 블로그와 소셜미디어다. 그렇게 해서 자기의 콘텐츠를 필요한 사람들한테 계속 발견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. 저는 브랜드 전략가 출신이잖아요. 사실 마케팅의 핵심 요인은 저는 발견성이라고 생각을 해요. 내 콘텐츠가 어떻게 발견되게 할 거냐, 필요한 사람들한테. 이게 마케팅이에요. 브랜딩은 뭐냐? 이거 덤으로 짚고 넘어가자면 브랜딩은 누군가에게 발견되었을 때 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, 무엇이라고 인식할 거냐, 어떤 전문가라고, 어떤 캐릭터를 가진 사람이라고, 한마디로 이렇게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브랜딩이죠. 그래서 블로그가 중요하다. 그래서 책을 만약에 기획을 하신다면 블로그에도 관련 내용을 좀 계속 포스팅 하시는 게 나중에 발견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. 네이버나 구글에서 쿠팡 위탁 판매 뭐 이런 식으로 쳐보세요. 그럼 제 글이 상위에 한 2개, 3개가 떠요. 근데 제가 일부러 책 팔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. 그 생리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. 세 번째, 장기적으로는 브랜드가 중요하다. 이거 뭐 너무 뻔한 말 같죠.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책을 써서 기획을 잘 했어요. 저와 함께 이렇게. 잘 팔려요. 그걸 끝으로 보지 말자는 거죠. 요새는 자기가 좋아하고 열정이 있는 분야를 사업화해서 먹고 살고 또 부를 이루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. 그 핵심은 이제 소셜미디어와 책이죠. 그러니까 이 책을 잘 팔고 그래서 나한테 수익을 가져다 주고 좋죠. 하지만 거기까지 근시한 쪽으로 보지 마시고 더 멀리 보자는 거예요. 장기적으로 브랜드가 중요하니까. 그래서 책을 쓰더라도 나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자는 거죠.
이제 아다르고 어다르지만 이제 이래도 위탁 판매가 어려워요. 그 베스트셀러 그 책이에요. 근데 제가 이거를 단순히 쇼핑몰 책으로 포지셔닝을 하지 않고 저는 더 큰 비전이 있고 꿈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쇼핑몰로 돈 벌 수 있다, 쉽다 뭐 이런 거지만 결국에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로 먹고 사는 아주 기초를 이룰 수 있다. 이런 식으로 저는 프레임을 했거든요.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. 뭐 쇼핑몰로 돈 벌 수 있어 이것과 자기가 뭐 하고 싶은 일로 돈 벌 수 있는데 그 첫 단추가 쇼핑몰일 수 있어요. 이 책을 쓰면서도 이 책이 잘 팔렸을 때 돈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브랜드, 나라는 사람의 비전이나 삶의 의미나 내가 사람들한테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설명하잖아요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자는 거죠. 처음에 생각을. 책 한 권을 수익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읽은 사람들이, 책을 읽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함께 팔로우 할 수 있는, 이거 되게 쇼핑몰 책으로 인식할 수 있거든요. 하지만 이 책을 읽으신 분 중에 여기에 굉장히 지지하고 공감해 주시는 팬층이 많이 생겼어요. 수익이라는 접점이었지만 그것이 여러분이라는 브랜드를 발견하게 해주는 훌륭한 창구가 될 수 있고 그것이 결국에는 퍼스널 브랜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. 그렇게 생각을 하자. 기획 단계부터. 그러면 수익도 퍼스널 브랜드도 한 큐에 다 잡을 수 있다. 다음 시간에는, 지금까지는 마인드셋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진짜 기획이 들어갑니다. 전략적으로 접근할 때에 가장 중요한 3가지 요건이 있어요. 좋아하는 일로 먹고 살 수 있다.